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생생경매 19강입니다. 제목에서처럼 지분 낙찰 후에 수익을 내는 방법에서 타 지분을 경매 신청하는 경우 첫 번째 사례입니다. 즉, 화면을 보시니까 지분 낙찰 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지분 낙찰자가. 그래서 그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타 지분을 강제경매 신청합니다. 타 지분을 강제경매 신청하고 본인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도 그 지분 공유 부동산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본인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여서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릴 사례는 낙찰된 사례입니다만은 개락적인 그 사건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진행 내역입니다. 1번 보시니까요. 갑은 빌라 2분의 1 지분을 3,033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받고요. 그 다음에 그 3,033만원에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이 갑이라는 분은 타 지분 아니십니까?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 우리는 지분 낙찰 받게 되면 가처분 등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처분 등기를 하고 타 지분을 본인이 갑이죠. 강제경매 신청했다 이죠.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아마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문을 득했지 않았겠느냐. 그 판결문으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갑은 본인이 경매 신청한 거예요. 본인이 경매 신청하고 본인도 공유자니까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경매 진행 중인 타 지분이란 말이죠. 경매 진행 중인 타 지분을 1,96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2분의 1 지분 낙찰 받을 적에는 3,000여만원에 낙찰 받았는데 본인이 지분 낙찰 받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의해서 지분을 경매 신청하여서 취득한 금액이 1,960만원 하니까 한 1,000만원 이상 싸게 낙찰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갑은 타지분권자지요. 타지분을 경매 신청했으니까 타지분권자에게 본건 부동산 전부를 6,4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 3,033만원하고 1,960만원 하니까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갔겠죠. 그죠? 그래서 5천만원 정도 투입을 한 상태에서 6,400 하니까 1,400 정도의 세전 수익이 발생되었다 하더라. 이러한 식으로 해서 지분을 낙찰받고 나서 타지분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문으로 타지분을 경매 신청하고 경매 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이 그 부동산의 공유자이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함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분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나머지 잔여 지분까지도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이름으로 해서 자기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분 투자에 따른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가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사건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소재하는 다세대 물건인데요. 여기서는 부동산의 가치 측면보다는 이렇듯이 지분의 경매가 나왔을 적에 과연 우리 지분 투자를 나보다 먼저 하셨던 선배분들은 어떠한 식으로 접근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했는지 그거 우리가 캐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야, 사건 오래됐는데 옛날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그분은 하수입니다. 하수. 자, 일단 보시니까 화면에 나와 있죠. 다세대 주택이고 토지 건물 지분 매각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분 매각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분 매각에 대해 가지고 유모 씨라는 분이 단독으로 입찰하셨네요. 3,033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33만원에 낙찰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 사건에서 보니까 2분의 1 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46.98제곱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23.49니까 2분의 1이죠. 건물이고, 우리가 지분이 경매된다 했을 적에는요, 지분이 몇 분의 몇인지 그거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집합 건물이니까 대지권 현황에서 대지권도 42.16제곱미터 중에서 21.08제곱미터가 경매 대상이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시니까 이제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건전한권 정보에 대해서 건전한권 설정되고 나서 여기 지금 제가 요 공란 지워버렸습니다만 이게 이분이 그 소유권 일부 이전, 그 이분이 말이죠. 이분한테 소유권 일부를 이전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중국분하고 이제 그 결혼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중국 뭐 이름이 있는데 그걸 지워버렸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건전한권 이분에 대해서 건전한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건전한권자가 이렇듯이 지분을 이미 경매가 지분을 이제 경매를 신청을 하였다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고 한모 씨라는 분이 2006년 9월 18일자 전입 신고되어 있거든요. 야, 누구지? 이 사람 공유자입니다. 지분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에 해당되지도 않고 설사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본 사건에 보시니까 1994년 10월 6일자로 해서 저당권이 설정한 데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뒤니까 임차인이다 할지라도 낙찰자한테는 잭소리 못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하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대단히 좋습니다. 이게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니까 갑구 해가지고요. 네,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인데 그거 다시 한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구에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해서 소유자 한모 씨 이분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나 소유권 일부 이전했죠, 그죠? 일부 이전했는데 중국 해가지고 한국명은 백모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한테 2분의 1 지분을 정리를 해줘버렸어요. 정리를 해준 상태에서 이분 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채권자 김모 씨라는 분이 경매 신청을 하였고 경매 사건 번호가 2012 타경이 214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말이죠. 보십시오. 이 채권자 유모 씨로 된 이분이 그 전에 우리 조금 전에 본 그 사건에 있어서 2분의 1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에요. 이거 또 지분 경매가 나왔네, 그죠? 2분의 1 지분 낙찰 받았단 말이죠. 낙찰 받고 한모 씨 이분이 타지분권자입니다. 타지분권자. 여기에서 2분의 1 지분의 경매가 넘어오니까 1960만 원에 이제 낙찰이 된 것 같아요. 1960만 원에 낙찰된 누가 낙찰 받았느냐? 이분이 공유조수 매수 신고를 하셨어요. 여기서 자료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해서 본인이 이제 1960만 원에 처음에 2분의 1 지분 낙찰 받을 때 3033만 원에 3033만 원에 낙찰 받고 이번에 2분의 1 지분 낙찰 받을 때 1260만 원에 거의 2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낙찰 받았단 말이지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 보십시오. 이분이 경매 신청했다. 이분의 지분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근데 뭐지? 강제 경매 신청했다는 것이죠. 강제 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요 2분의 1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 타지분권자 한모 씨 이분에 대해 가지고 아니 나는 이 빌라에 2분의 1에 해당되는 만큼 내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왜 이걸 전부 다 깔고 앉아서 사용하고 있느냐? 내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당신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 점유잖아요. 불법 점유, 그죠? 적법 점유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점유를 해서 안 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불법 점유라 이게 불법 점유. 그럼 당신은 불법 행위로 내가 누굽니까? 유모 씨입니다. 낙찰 받으신 분, 지분 낙찰 받으신 분, 내가 손해를 봤다, 손해. 따라서 아마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문으로 이제 청구 금액이 4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문으로 타지분을 경매 신청을 하고 하면은 이때 이분은 그 공유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청구 금액이 작습니다. 소액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이런 경우 빌라니까 그렇는데 그렇지 않고 몇십억짜리 아니면 몇 억짜리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청구액 대비해 가지고 부동산 가치가 크기 때문에 지분 낙찰자가 강제경매 신청하더라도요 채무자 입장에 가만히 놔둬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 청구액 만약에 420만 원이다. 그러면 이 420만 원을 법원에다가 뭘 해버려? 공탁해버립니다. 공탁. 공탁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채무이행이 되죠. 채무이행이 되면 더 이상 강제경매 진행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취소 기각 결정이 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이 본사 사건처럼 저기 부동산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기각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또 역시 마찬가지. 46.98 제곱미터 중에서 23.49, 42.16 중에서 21.08, 채무자, 소유자, 점유, 이런 거 우리 야무지게, 급한 거 없어요. 그죠? 야무지게 따박따박 하나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 점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뭐가 급합니까? 그죠? 절대로 급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소유권에서 한모 씨가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요 소유권 지분에서 이분이 이미 경매라는 매각으로 이분이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2분의 1 지분을 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가처분을 했어요. 가처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분 투자를 통해서 지분을 낙찰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지분에 대해서 너 꼼짝 마. 가처분이 꼼짝 말하는 소리입니다. 너 꼼짝하지 마라. 숨만 쉬고 있으란 말이지. 꼼짝하지 말아라. 그런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가처분 등기는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처분 등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가등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가등기는 아무런 때로는 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이 잘못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가처분 등기를 이거 하셨어요. 가처분 등기 하고 나서 유모 씨 이분이 강제경매 신청했지 않습니까? 지분에 대해 가지고 한모 씨 이분이 타지분권자입니다. 그래서 청구액이 아까 뭐 보셨습니다. 420만 원 됐단 말이죠. 그죠? 420만 원 되니까 여기 보시니까 2014년도 4월 10일자 공의자 유모 씨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이 날짜 여기 중요합니다. 요 2014년 4월 10일인데 요건 이제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자료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갑니다. 자, 이게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2번에서 뭐 중국몽이 바로 나가요. 한국인은 백모씨인데 이미 경매라는 매각을 해가지고 유모씨라는 분이 대전에 사시는 분이네. 낙찰 받으셨고, 그러나서 이 한모씨는 누구다 하니까 다 지분권자입니다. 2분의 1 지분권자예요. 해가지고 피보존 권리가 뭡니까? 공물 분할 청구권이에요. 우리 쪼개자 이거지. 공물 나누자. 예? 공물 분할 청구권 피보존 권리라는 이 가처분 이건 이분은 아마 제대로 어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꼼짝마 해서 딱 멱살 잡고 그 상태에서 1번 한모 씨 타지분에 대해가지고 강제경매 신청을 누가? 이분이 하셨잖아요. 그지? 이분이 하셨는데 경매 사건 번호가 이렇게 딱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분이 그러니까 낙찰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가처분 하고 나서 다음에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아마 그 전 단계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겠지요. 그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받아가지고 판결문에서 샥 경매 신청하였다 이거죠. 경매 신청하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저요해서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니까 또 이제 1번에 한모씨 지분 전부에 대해서 이전이 됐지 않습니까? 강제경매라는 매각을 해가지고 공유자 이분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한마디로 본인이 북치고 장구치고 깽거리시고 다 한 거란 말이죠. 본인이 가처분하고 본인이 강제경매 신청하고 본인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고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안 복잡해요 이게. 예. 그래서 본인이 낙찰 받아가지고 결국은 뭐다? 이분이 타지분권자입니다. 타지분권자한테 6,400만 원에 팔고 나와버렸어요. 그런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전체에 대해서 자기 소유권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대출을 뽑은 것 같아요. 3,600만 원이니까 만약에 원금의 120%다가 한 3,000만 원 정도 대출을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건전한 거 설정 날짜가 2015년 12월 10일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5년 12월 10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때 같은 날짜로 해가지고 이제 대출 뽑아가지고 이분한테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을 넘기고 땡땡이 끝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모 씨라는 분이 본인이 경매 신청하면서 본인도 공유자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수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법원 문건 접수 내역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캡처를 떴습니다. 2014년 4월 10일 날 접수를 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이분이 몇 차기랑 3차 매각, 요게 3차입니다. 요 1차, 2차 말이죠. 1차 유찰이고 2차 유찰이잖아요. 3차 매각기일이 2014년 5월 13일이지요. 2차 매각기일이 2014년 4월 8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접수 날짜가 2014년 4월 10일이죠. 그러면 2차 매각기일과 3차 매각기일 요 사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게 공유자 우수 매수 신고서의 제출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성질 급한 사람들은요. 예를 들자면 1차 매각기일 있잖아요. 1차 매각기일 날 전에 이때 우수 매수 신고서를 제출해요. 그러고 나서 1차 유찰됩니다. 또 2차 기일 날 또 다가오니 이게 또 유찰돼 버렸네. 3차 기일 날 또 하니 이제 아마 이분 같은 경우 우수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으니까 매각기일마다 법정 가봤겠죠. 근데 3차 매각기일 보니까 누가 들어와서 입찰을 하니까 그때 가서 이 사람이 저요 해 제가 우수 매수 이거 안 됩니다. 이분은 말이죠. 1차 매각기일 전에 우수 매수 신고서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은 죽으나 사나 1차 매각기일 당일날 본인이 우수 매수 신고 권리를 행사를 해야 돼요. 이 날짜 경고해버렸죠. 그러면 2차 매각기일 안 됩니다. 3차 매각기일 우수 매수 신고 아예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뭘 아시는 분이라 이거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보니까 2차 매각기일과 3차 매각기일 요 사이에 딸깍 우수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더라. 그러므로 인해서 약 한 1,000여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더라.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지분 낙찰받아가지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부추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의 내용처럼 말이죠.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타 지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문 받아가지고 판결문으로 타 지분을 확 경매 집어넣어요. 경매 집어넣은 상태에서 본인이 경매 집어넣었다니 이게 한마디로 북치고 장구치고 깨가리치는 거라니까요. 본인이 소송에서 본인이 경매 집어넣고 본인이 가처분하고 본인이 우수매수 권리를 행사를 해버린다는 거. 그런 걸로 인해서 완전한 내 걸로 완전처럼 만드는 것이죠. 그죠? 완전한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타지분권자한테 팔아먹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자한테 매각을 하든지 이런 수순으로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안종현 경매TV에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보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